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ISO 2만 심사원 활동을 하고 있는 권재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ISO 2만 지난해에 새로운 버전이 공표가 되었는데 기존 2011 버전에서 2018 버전으로 어떤 부분에서 표준이 변경되었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ISO 2만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2만에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2만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ISO 2만은 IT 서비스와 관련된 ISO 표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이나 서비스 프로바이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이 이 ISO 2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히들 ITSM과 ITIL 그리고 ISO 2만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좀 혼돈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ITSM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괄적 개념으로서 IT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어떤 체계 전반에 대한 부분이 ITSM이라고 하면 이런 ITSM을 처음 도입하거나 좀 효과적으로 운영하시고자 하는 기업들이 표준으로 삼을 만한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ITIL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ITIL은 표준이라기보다는 산업계에 일반화되어 있는 우수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례집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ITSM의 ITIL들을 표준으로 국제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ISO 2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ISO 2만, IT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ISO 2만을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ISO 2만에는 다양한 패밀리들이 있는데 인증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2만 파트 1 requirements와 ISO 2만 파트 2 code of practice라고 해서 일종의 가이디언스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관심을 가지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ISO 2만 파트 1에 해당되는 리콰이먼트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파트 1의 리콰이먼트들을 효과적으로 좀 이행하기 위한 가이디언스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파트 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과 관련해서는 이 파트 1, 파트 2, ISO 2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이행을 하셔야지만이 표준 획득에 무리가 없겠습니다. 예, ISO 2만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ISO는 처음에 ITSM, Code of Practice for ITSM이라고 해서 1995년도에 이렇게 부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런 부분이 표준으로 어느 정도 좀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브리티시 스탠다드 15,000으로 해서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ISO 표준 아니고 영국 표준으로 해서 이 ITSM에 대한 국제 표준의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된 게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BSO 15,000에 기반하여 최초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게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O IC 2만-1 표준으로 공표된 게 200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버전으로 공표된 게 2011년도. 그래서 현재까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게 2011년 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패밀리 스탠다드들이 있는데 ISO 2만-2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ITSM, ISO 2만 리콰이먼트에 대한 가이던스 역할을 하는 게 2만-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만-3, 2만-4. 그래서 2만-4의 경우에는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 ITSM을 표준으로 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들에 대한 모델들을 제시한 게 이 2만-4가 되었고요. 그리고 파트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케이블러리가 되고요. 11이 앞서 말씀드린 이 ITSM의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할 수 있는 ITIL과 이 ISO 2만 간을 매핑시켜 놓은 것이 이 파트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패밀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까지 2011년 버전이 표준을 자리 잡고 있다가 지난해 2018년 9월에 새로운 버전의 ISO 2만이 발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2만 2018 버전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2011 버전이 이때까지 이제 표준으로 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2018 버전이 이제 공표가 되게 됐는데 2018 버전이 나오게 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 배경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 버전에 있어서 가장 큰 변경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 ISO 표준이 현재는 하이 레벨 스트럭처라고 해서 HLS 기반으로 최근에 표준들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ISO 2만 201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HLS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다른 표준들과 마찬가지로 구조에 있어서 HLS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그 ISO 표준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18 버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이 필요해서 이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HLS가 적용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정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새로운 룰에 맞게끔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 버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2만 2011 버전을 가지고 인증을 준비하거나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인증 획득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 많이 토로를 했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도 컨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인증 심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른 표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2만의 경우에는 요구하는 어떤 그 리퀘어먼트 내에 도큐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돼 있다는 것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장점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굉장히 상세한 수준으로 요구사항, 관련 문서들을 정의하고 있다 보니까 인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서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어떤 면에서는 준비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이러한 요구사항과 문서들이 조직 규모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가 가능한 조직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조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이 상세화된 문서 요구사항이 오히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인정 획득하는 데 있어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강제성이라든지 유연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2018 버전에서 좀 적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T 서비스 환경들은 보면 지금 뭐 날이 가면 갈수록 서비스 환경 굉장히 복잡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단일 사업자, 단일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서비스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과 같이 이제 IT 서비스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일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만으로는 IT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티 서비스 프로바이더, 멀티 서플라이어 환경에서 이 IT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기존의 어떤 2011 버전에서는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18 버전을 통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ITSM, ITIL, ISO 2만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존의 ISO 2만의 2011 버전을 보게 되면 ITIL을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기존 ITIL 버전 2에 많이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IL 내에 서비스 서포트라든지 딜리버리 영역에 있는 여러 프로세스들이 이 ISO 2만 2011 버전의 리퀘어먼트들로 많이 매핑이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 관련한 ITIL이라든지 또는 코빅 같은 이런 다양한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특히나 ITIL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버전 3을 지나서 4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 2011 버전에서는 ITIL 버전 2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프로치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18 버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ISO 2만을 떠나서 이미 ISO 쪽 표준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낯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NXXL이라고 해서 흔히 그 HLS라고 표현합니다. High Level Structure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ISO는 여러 가지 산업 영역이라든지 우리 품질, 산업 안전,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는 IT 서비스와 같은 이런 표준들이 ISO라고 하면 이 표준들에 대한 표준이 이 HLS라고 좀 이해하시면 용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HLS의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ISO 스탠다드의 표준 템플릿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001이라든지 27001 같은 타 ISO 인증 체계의 어떤 리콰이먼트들도 이 HLS 기반으로 이렇게 좀 변경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S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 요구사항 규격 포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 다양한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정의들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동일한 용어를 가지고 표준에서 이렇게 정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ISO 표준을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인증을 획득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여러 개의 인증을 같이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인증을 획득 운영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체계마다 ISO 표준마다 동일 용어를 가지고 다르게 표현을 한다든지 다른 포맷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 통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HLS를 도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는데 HLS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단일 ISO 표준 포맷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인증심사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특정 ISO 인증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계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동일하고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통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해당 ISO의 어떤 특징 요소들만 좀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리 체계를 그래서 기존의 ISO 9001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가 14001 또는 27001, 2만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구축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빨리 구성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이 HLS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베네핏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인증을 다니다 보면, ISO 인증을 한 개만 유지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많은 데는 한 3개, 4개까지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ISO 관리 체계라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HLS가 도입되기 전에는 각 ISO 표준마다 요구되는 어떤 요구사항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관리 체계의 공통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활동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2중, 3중의 활동을 하는 그런 부하가 걸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이 HLS를 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증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게 이 HLS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HLS의, 그러니까 NXXL의 표준 포맷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스코어에서부터 10, 임프로브먼트까지 해서 이게 공통의 어떤 포맷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ISO 표준들을 보시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이 목차에 거의 준해서 내용 전체적인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서브 클로즈 해가지고 스트럭처 해가지고 있는 부분이 1, 2, 3 같은 경우는 스코어, 그 다음에 레퍼런스하고 텀즈 앤 데피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용어나 정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정 ISO 표준에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4번부터 10번까지가 공통 포맷이라고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4번 Context of the Organization 그리고 5번 Leadership, 6번 Planning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ISO 2만 2018 버전 같은 경우도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뭐 4.3 XXX, 4.4 XXX 같은 경우에는 특정 ISO 표준에 맞는 용어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7001 같으면 ISMS, 2만의 경우에는 ITSM 같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제목, 목차란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앞에 이 ISO 2만 2018 버전이 왜 변경되게 됐는지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번 장표에서는 2만 2018 버전의 가장 핵심적인 변경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에 리즌 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상당 부분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어떤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하이레벨 스트럭처가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2011 버전과 2018 버전을 이제 뒤에서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건데 보시면 큰 이 구조적인 차이가 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세부 내용들의 어떤 배치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재배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 기존을 추적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조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2018 버전으로 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2018 버전으로 인증을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 없겠습니다만 기존 2011 버전에 익숙해 있는 심사원이라든지 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변경된 구조로 인해서 초기엔 좀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LS가 적용되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용어와 정의 부분에서 많이 변경이 일어났습니다.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2011 버전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결국은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수행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다른 그 HLS 그리고 다른 표준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저희 2018 버전에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이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그룹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인터널 그룹과 서플라이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그룹 같은 경우에는 IT 서비스 프로바이더 내부에 있는 조직 그리고 서플라이어라고 하면 외부 공급자 이렇게 쓰는데 이번에는 다른 표준과 동일하게 인터널 그룹의 경우에는 인터널 서플라이어 그리고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익스터널 서플라이어로 해서 인터널과 익스터널을 구분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대리인이라는 용어가 기존 버전에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그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항들이 새로 추가된 조항들도 있고 개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비스 제공 환경들이 IT 서비스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2011년도 비해서 현재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개정,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1 버전에서는 리ኳ이어먼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상세한 수준으로 해서 기업들의 어떤 준비하는 부분에서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결국은 유연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요구사항들 준수를 해야지만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하면 이번 버전에서는 굉장히 2011 버전 대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ISO 2만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인정을 획득하는 기업 입장에 많은 유연성을 부여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2011 버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PDCA였습니다. 굉장히 품질 쪽에 유명한 그 방법론인데 이 PDCA에 대한 부분이 HLS에는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PDCA 외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방법론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존의 PDCA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2018 버전 개정된 버전에서는 이 PDCA에 대한 방법론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TIL이라는 코빅 같은 서비스 매니지먼트 어프로치들의 어떤 변경 사항들을 좀 변화들을 같이 발맞춤하기 위한 사항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 버전에서는 싱글, 그러니까 이제 단일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의 IT SM이라고 하면 IT 서비스 환경이 변화해서 지금은 단일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멀티 서플라이어 환경에서 IT 서비스를 구축, 운영,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기존 그 서비스 플래닝 같은 기존 조항에 추가적으로 요구사항들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플래닝 쪽에 보면 날리지 매니지먼트라든지 어셋 매니지먼트, 디맨드 매니지먼트, 서비스 딜리버리 같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ITIL을 좀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ITIL 버전 3에 이런 프로세스들이 좀 있는데 그와 관련된 프로세스들하고 좀 발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추가 리퀘어먼트로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리퀘어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되기도 하고요. 기존의 한 개의 어떤 리퀘어먼트를 분리된 조항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인시던트 매니지먼트와 서비스 리퀘스트 매니지먼트를 기존에는 인시던트 안에 요 서비스 리퀘스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1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번 버전에서는 인시던트와 서비스 리퀘스트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리고 연속성이 서비스 연속성, 가용성 그리고 서비스 수준 관리 그리고 서비스 카탈로그 같은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거나 통합한 형태로 이번 버전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부분들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상세한 요구사항들이 좀 인증을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 유연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간소화되는 형태로 말씀드렸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문서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많이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2011 버전에서는 가용성이라든지 용량 이런 그러니까 계획서들을 별도로 다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 버전이 개정이 되면서 이번에서는 기존의 가용성 그리고 용량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고 서비스 요구사항의 특정 요구사항으로서 별도의 개별 문서가 아니라 특정 계획서 내에 하나의 어떤 조항 형태로 해서 이런 가용성이라든지 용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형태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구되는 문서 양을 많이 줄여주는 게 이번 18 버전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아마 2만을 인증 관련해서 좀 활동을 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장표가 2만 2011 버전의 어떤 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가 서비스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 SMS를 통해서 결국은 이 고객한테 최종 서비스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 서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그 프로세스들에 대한 게 여기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HLS를 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굉장히 생소한 어떤 그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ITIL이라든지 IT 서비스를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어떤 용어라든지 구조가 되겠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그룹별로 해서 요구사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컨트롤이라든지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 릴레이션십, 레졸루션 이렇게 해서 큰 서비스 프로세스들을 그룹핑하고 그 그룹 내에 개별 세부 요구사항, 프로세스들을 정의한 형태로 구성된 게 2011 버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개정된 2018 버전의 어떤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2011 버전의 스트럭처와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HLS를 아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친숙한 구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에 해당되는 Context of the Organization 부분과 5. Leadership, Planning, Support, Operation, Performance Evaluation, 그리고 Improvement 이런 전체 HLS 구조에 맞춰가지고 이 SMS 서비스 요구 사항들을 매핑시켜 놓은 게 이 18 버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제목 해당되는 목차에 해당되는 세부 내용에는 다른 그 ISO 표준에서 요구하는 그런 항목들이 그대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이 SMS 환경에 맞는 요구 사항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부분들이 기존 이제 2011 버전과 2018 버전을 좀 매핑시켜 놓는 변경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연계시켜 놓은 이런 그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 버전을 신규로 해서 인증 심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증을 획득하신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2011 버전에 대한 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018 버전에 맞춰서 다른 ISO 표준에 와 동일한 구조로 해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시고 각각의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관리 체계 이행 활동들을 하시면 되겠는데 2011 버전으로 해서 인증을 획득하신 기업 입장에서는 18 버전으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2011 버전에서 2018 버전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고 매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전환을 준비하시고 전환된 규격으로 인증을 획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장표에서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 버전의 어떤 목차가 1, 2, 3, 4 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아마 1, 2, 3은 공통사항으로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 2011 버전에서 1, 2, 3과 2018 버전의 1, 2, 3, 이 챕터 부분은 거의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라든지 정의 부분들은 기존 내용과 조금 변경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HLS 구조에 표준화된 어떤 룰을 적용하다 보니까 변경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1 버전에서 챕터 4 SMS 제너럴 리콰이먼트부터 해서 6번, 7번, 8번, 9번이 실제 세부적으로 이행하셔야 될 프로세스들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기존의 ISO HLS 구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18 버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렇게 보시면 기존 2011 버전의 챕터 4에 해당되는 SMS General Requirements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에서 4, 5, 6, 7, 9, 10 이게 각 챕터에 다양하게 분산돼서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존 2011 버전에서 5, 6, 7, 8, 9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이 조항들은 2018 버전의 8번 Operation of Servic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 이 챕터로 거의 통합되어서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1 버전으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요 다음 장표부터 제가 세부적으로 기존 11 버전의 조항과 18 버전 조항을 매핑시켜 놨는데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될지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본 장표부터 전체적으로 한 4장이 되겠는데 요 장표들은 2011 버전과 2018 버전의 변경사항 조항 단위로 해서 정확하게 매핑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표에 보이시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챕터 4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양한 지금 4.1, 4.1.1 이게 왼쪽 편은 2011 버전이 되겠고요. 오른쪽 편이 2018 버전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조항 4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에서는 5, 6, 7, 9, 10 요 조항들로 이렇게 분산 수용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매핑시켜 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슬라이드 12에서부터 15까지는 뭐 요 부분들을 조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1 버전에서 18 버전으로 이제 인증 전환을 준비하셔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또는 인증 전환 심사를 수행하셔야 되는 심사원 입장에서는 각 조항이 새로운 버전에서 어떤 조항으로 매핑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하신 다음에 그에 맞춰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관리 체계 부분들에 대한 변경 계획을 수립하시고 변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본 장표와 그다음 그래서 총 4장의 장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전환 준비를 하실 때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16번 슬라이드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2011 버전과 2018 버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18 버전으로 해서 새롭게 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마 큰 고민거리는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재 2018 버전이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새로운 어떤 2018 버전으로 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들은 2018 리콰이먼트에 맞춰서 파트 1 리콰이먼트에 맞춰서 인증 체계를
구축하시고 인증 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2011 버전으로 인증을 획득하신 기업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1 버전으로 구축되어 있는 인증을 획득하신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2018 버전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 버전에 대한 전환 룰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8년 10월에 해서 2018 버전이 이제 공표가 되면서 2018년 18 버전에 대해서는 현재 새로운 인증 기준으로 해서 인증 획득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요 지금 장표에서 보시면 2020년 3월 30일, 여기는 3월 31일이라고 표현했는데 3월 30일까지는 새로운 버전이나 기존 버전으로 모두 인정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2020년 3월 31일 이후에는 기존 2011 버전으로는 인증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2020년 3월 31일부터는 새로운 18 버전을 인증을 획득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2021년 9월 29일까지는 기존 2011 버전으로 인증을 획득하신 기업들은 2018 버전으로 전환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 버전으로 인증을 획득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습니다만 2011 버전을 이미 인증을 획득하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일정에 맞춰서 전환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1년 9월 29일까지는 기존 버전으로 전환을 완료하셔야지만이 ISO 2만에 대한 인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ITSM, IT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 표준인 ISO 2만에 대한 기존 2011 버전과 2018 버전을 비교하면서 2018 버전에 대한 큰 변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환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기존 ISO 2만 2011 버전까지의 내용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18 버전에 대한 새로운 버전의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기존의 2011 버전으로 인증을 획득하고 계신 기업들 입장에서는 2018 버전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고 2011 버전과 2018 버전이 어떻게 매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서 여기서 안내되고 있는 2021년 9월 29일까지는 2018 버전으로 전환을 완료하는 형태로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